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황당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황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선을 넘는 것을 넘어서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의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 한마디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겨둘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실물 경제는 경제학자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건 이해가 가죠.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죠?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얘기인데 그럼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경제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황당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죠. 바로 장하준의 책을 놓고서는 평가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황당한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는 개 사료값은 아끼면서 시민단체 보조금은 펑펑 썼다. 라는 입장인 것인데 그 외에도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경제를 망쳐놓고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재인,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던 인간이 왜 자꾸 이렇게 나대는 걸까요? 자, 문재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 이 책의 소제목입니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그 예전부터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형태죠. 세련되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흡수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저자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저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 대척점에는 계속 사회민주주의라든지 무슨 사회적 경제라든지 사회주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반대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죠.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합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그가 일관되게 노력해온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경제학 책입니다.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이해와 재미를 더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그죠? 말씀 제가 드린 대로 경제를 전문가들 소리만 들어갖고는 저기 책상에서만 얘기하는 것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경제학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거 결국에는 소아스, 그러니까 동양학 및 아프리카학 대학이죠. 거기에 교수로 있는 장하준이 런던대 산하에 소아스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장하준이 그동안 학계에서 본인이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제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캠브리지에서 리더라는 직책을 하고 있었죠. 우리로 번역을 하면 굳이 무슨 전임 강사나 조교수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던 사람이 이제 학교를 이동해서 교수가 되고 나서 경제학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책을 쓴 것인지 아니면은 문재인이 혼자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답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 개사료값은 아끼면서 시민단체 보조금은 펑펑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오늘 국민의힘은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면서 정부의 시민단체 옥죄기 행보에 발을 맞췄습니다. 여당은 이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더니 보조금 사냥꾼이란 신종 일자리까지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1865건 300억이 넘는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시민단체를 혈세 먹는 하마라고 칭하면서 이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더니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신종 일자리도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라 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홍위병을 양성했던 것이냐라고 비꼬았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시민단체가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라면서 공익과 국가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 추구 과정에서 불법행위, 문서 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 단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국민열세로 선심을 쓰고 관리 감독은 손을 놓은 탓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눈먼 돈, 쌈짓돈처럼 국민 혈세를 빼돌리며 제 입속을 챙기고 있었다면서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가짜 NGO들과 결탁해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폐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것들은 형사 고발,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실은 내년 시민단체 보조금을 5천억 이상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저자들이 탄력성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적응을 하기 전에 한 방에 끊어버리는 것도 좋거든요. 단순히 5천억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을 강화해서 저런 부정부패, 국민 세금 갖고선 자기네들이 잔치 벌이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사료값은 아끼면서, 그리고 개사료값 국민 세금 돈 달라고 하면서 아주 좌파 단체들한테는 돈을 뿌렸었죠. 또 태양광 관련해서는 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태양광 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유,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에 송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기의 품질이라는 게 태양광 전기 품질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아유, 값싸고 효율 좋고 품질 좋은 원자력 발전소 놔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은 자들이 지금 와서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경제학을 맡겨놓을 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방법이 없습니다. 잊혀지겠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지금 보면요,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저는 다만 하나 좀 신경 쓰이는 최근에 사진들이 있어요. 5월 말에 보면요, 김정숙과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자꾸 공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진들. 일부에서는 김정숙이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산에 경고를 합니다. 양산댁과 양산의 바깥 사람, 아니면은 양산의 책방 주인은 정신 차리시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방법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일단 박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지금 수많은 문재인 정권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월북 조작, 강제 북송, USB 이런 부분이 본인에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바를 하게끔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만둘 수가 없죠. 아주 박살을 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걸음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1,300만 원의 월급, 그리고 경호원이 6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디를 가든지 다 경호해주고 평산 책방도 경호를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